당신은 금융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적금이 제일 안전하다. 국민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 카드 잘 쓰면 혜택이 많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금융은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고 모르는 사람에겐 조용히 돈을 빼앗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평범한 사람은 절대 모르는 금융의 잔혹한 진실 8가지를 실제 통계와 구조 분석을 통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 나면 아마 통장부터 다시 들여다보게 되실 겁니다. 1.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상상 이하. 퇴직연금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지난 10년간 한국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2% 미만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업은 직원들에게 퇴직연금은 넣어주지만 그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들어가 있죠. 즉, 거의 이자가 붙지 않는 계좌에 퇴직금이 묶여 있는 겁니다. 게다가 수수료까지 빠지면 실제 수익률은 1%대도 나옵니다. 10년, 20년을 넣어도 자산은 제자리. 퇴직연금을 노후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적금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잃는 것. 은행 적금은 안전하니까 괜찮다고요? 그건 옛말입니다. 2024년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 3.4%, 그런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은 2.2% 내외입니다. 즉, 예금하면 원금은 보존되지만 구매력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1년 넣어두면 22만 원의 이자가 생기지만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체감 자산은 줄어듭니다. 게다가 세후 실수령 이자는 더 줄어들죠. 절약해서 적금하자는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묶어두느냐가 자산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3. 신용점수는 당신의 인생 금리를 바꾼다. 신용점수가 750점인 사람과 850점인 사람,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 대출받아도 이자 총액에서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해주는 대로 받는 게 맞는 줄 압니다. 사실은 금리를 깎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모릅니다. 또한 카드 연체, 휴대폰 요금, 통신사 이탈, 이런 자잘한 이력들이 신용점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신용은 단순히 대출용이 아닙니다. 보험료, 전세보증금 보험, 대출 조건, 심지어 취업 조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용점수는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금융사회에서의 평판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관리하세요. 4. 저소득층일수록 금융교육에서 배제된다. 2023년 기준 OECD 금융 이해력 조사에서 한국은 중하위권이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기본적인 금융 개념조차 모른다는 통계도 많습니다. 왜일까요? 학교에서 금융교육은 거의 다루지 않고 가정에서도 돈 이야기를 꺼리는 문화, 금융기관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보험은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하고, 펀드는 은행 직원 권유로 가입하고, 대출도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당하는 구조. 이게 금융의 본질입니다. 5. 국민연금. 진짜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30년 납입해서 나중에 평균적으로 월 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저하, 고령화로 인해 2055년엔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공식 보고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은 노후 해결책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국민연금은 보조수단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사적 연금과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10년 후엔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6. 당신의 돈은 수수료로 줄줄 새고 있다. 펀드 수수료, 카드 연회비, 계좌 유지비, 보험 중도해지 페널티. 이 모든 게 금융회사들이 돈 버는 방법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수익은 없는데 수수료는 계속 나가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펀드 상품이 그렇습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도 연 1%에서 2%의 수수료는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또한 카드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연회비 3만원짜리 프리미엄 카드를 유지하는 건 그 자체가 손해일 수 있습니다. 7. 소비는 자유가 아니라 조작이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 카드 결제, 그 순간 왜 그걸 샀는지 기억나시나요? 사실 우리는 스스로 소비한다고 착각하지만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에 의해 소비 유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위치, 검색 기록, 결제 패턴을 분석해서 AI가 지금 사게 만들 타이밍을 계산해
푸시 알림을 보내는 겁니다. 월급날 다음 날에는 고가의 제품 광고, 이별 후 일주일이 지나면 감성 소비 유도 광고, 새벽 1시에는 충동 결제를 유도.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데이터 조작된 소비입니다. 진짜 자유는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사는 선택입니다. 8. 한국은 카드 할부 중독 국가. OECD 국가 중 카드 할부 사용 비율 1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가진 돈이 없어도 카드 할부로 미래 소득을 끌어다 씁니다. 특히 20대, 40대 사이에서 할부 6개월 이상 이용률이 60%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혜택 챙긴다는 착각 속에 정작 연체, 이자 부담, 소비 마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가 미래 파산을 예약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8가지 금융의 잔혹한 진실. 여기엔 화려한 말도 자극적인 마케팅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숫자와 구조가 있을 뿐이죠. 지금부터라도 금융상품 하나 가입하기 전에 구조를 이해하고 소비 전에는 내가 지금 필요한 건가? 질문해보고 신용점수, 수수료, 연금 등을 능동적으로 점검하신다면 금융의 노예가 아닌 금융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게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